지난 시간에 유리함수 쪽 개념 설명 먼저 했었으니까 오늘은 무리함수. 자, 일단은 개념 설명 먼저 해두고 여유 되면은 예제를 좀 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 중에 첫 번째 무리식.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유리식하고 이제 유리함수로 넘어갔잖아, 맞지? 유리식하고 유리함수. 그럼 유리식을 할 때 뭐랑 뭐랑 합쳐서 유리식이라고 했지? 범준아? 뭐랑 뭐랑 합쳐서 유리식? 기억 안 나. 지난 시간에 건데. 뭐랑 뭐랑 합쳐서 유리식. 범준이가 늦게 와서 그분 못 들었나? 지난 시간에. 범준이가 늦게 온 게 지난 시간인가? 그래. 재현아, 뭐랑 뭐랑 합쳐서 유리식이라고 그랬지? 다항식이랑? 분수식이랑 합쳐서 유리식이라고 했지. 자, 그 기본 베이스는 유리수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죠? 맞지? 자, 그럼 무리식도 무리수랑 관계가 있는데, 무리식도 무리식이랑 관계가 있는데,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 약간 느낌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무리수라고 하는 거는 시작이 중학교 때 배운 걸로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지. 맞지? 근데 그렇게 되는 대표적인 예가 루트인 거죠. 맞지? 근데 무리수에 루트만 있냐? 무리수 배울 때 대표적으로 파이도 같이 배우잖아. 파이도 무리수다. 맞죠?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적분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상수 1하는 데도 배우게 되죠. 자, 물론 그런데 자, 여기서 무리식이라고 할 때에는 그 중에 뭐만 좀 살려서 얘기를 하냐면 루트만 살려서 좀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처럼 한번 만들어 볼까? 자, 다음 중 무리식을 모두 고르시오. 저희부터. 다음 중 무리식을 모두 고르시오. 니은 디귿. 확신 안 서고. 재현이는 디귿. 범주이는 니은 디귿. 현동이는 니은 하나만 무리식입니다. 자, 기억은 아무도 안 골랐지? 느낌을 알아본 거야, 그치?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뭐랑 똑같아? x 플러스 아니야. 절대값. 그렇지, 절대값 x 플러스랑 똑같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루트가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그리고 얘는 개수가 무리수인 1차식입니다. 얘는 그냥 개수가 무리수인 1차식. 구분되니? 자, 그래서 여기서 무리식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하면 니은 하나다. 자, 구분되나요? 오케이. 자, 그럼 요 단원에서는 당연히 제곱근의 성질 관련된 게 이제 많이 쓰여. 제곱근의 성질. 그러니까는 원래 요게 어느 단원에서 또 한동안 나오냐면 수상의 복소수단에서 제곱근 성질 많이 나와. 근데 거기서는 이제 실수, 허수 좀 구분하는 내용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보편적으로 실수 위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데 간혹 나오게 되는 경우가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하필이면 이런 상황을 물어봤다고 하자. 부호까지 A 음수 B 음수야. 루트 A가 루트 B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
엄준아 어떻게 되겠니?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A 플러스 B 더하기 루트 A, B.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A로 나와야 됩니다. 아, 여기는 그냥 A가 맞아. 마이너스 A 아니고 그냥 A야. 여기도 그냥 B가 맞아. 마이너스 B 아니고 그냥 B야. 오케이.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이제 어떤 거에 들어가게 되냐면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잖아. 맞지? 근데 루트 A의 바깥의 제곱이면 그냥 A거든. 오케이. 이 양수 음수를 안 가려. 양수라도 그냥 A로 나오고 음수라도 그냥 A로 나와 이게. 오케이. 실제로 이거 복소수 단원에서 I 붙여서 계산한 걸 보면 똑같이 이렇게 돼. 오케이.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이 가운데가 2를 빼먹었네. 아무튼 자 여기 부분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하나로 합쳐질 때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와요. 오케이. 복소수 단원 했던 거지. 자 이번 단원에서 이게 자주 나오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가끔 함정으로 나올 수도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대부분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이 기본 기반을 실수 범위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언급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오케이? 실수 범위에서 하고 있다는 걸 언급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떤 형태에 나오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냐? 루트 x 마이 루트 3 마이너스 x 다 루트 x 마이 3 마이너스 x 자 요렇게 나오면서 부호를 그대로 쓸까 반대로 쓸까? 반대로 쓰자. 자 요렇게 되었다 해서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고 3 마이너스 x는 0보다 작다. 0 포함이면 등호 넣어주세요. 등호 넣어주세요. 네. 오케이. 자, 이 경우에는 그러면 요게 x가 2 이하 요거는 맞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x가 3 이상 이거 숫자 잘못 만들었네. 거꾸로 만들자야. 3 2 3 2 너무 막 만들었다. 3 2 그럼 이제 x가 2 이상 3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부호를 같은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숫자 간격을 조금 더 벌렸다. 오케이. 자, 얘가 마이너스 루트 x 마일 x 마 3 이렇게 되면 어떻게 쓰게 될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고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자, 여기다가 등호만 넣어주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야. 그러면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x는 1이야지. 맞아? 네. 근데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돼. 루트 내부를 0으로 만드는 애는 따로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그러니까 요 방향에서 실제로 실수가 많이 나와. 이해되니? 결국에는 루트 내부가 얘나 누구라도 0이 되면은 결국엔 얘도 0, 얘도 0이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2든 없든 성립하거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고 방향이니까 공통 범위는 이건데 그 중에 유일하게 그걸 뚫고 나오는 애가 0이 되는 애다. 오케이? 자, 요런 내용 해석할 때 조심할 것. 자, 이게 수상에서 나올 때쯤에는 어떻게 나오냐? x는 2가 아니다, x는 3이 아니다 같은 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루트 대를 0이 안 되게 문제가 막 만들어줘. 그럼 등호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지. 오케이? 근데 수상에서도 심한 문제나 아니면은 여기 수화에서 이렇게 나오게 될 때는 너희들 해석 능력을 보고 싶어 하다 보니까 오케이?
0이 되지 않는다 같은 조건을 빼버리는 경우가 많아. 오케이? 그럴 경우에 이 방향은 안 헷갈리겠지 사실. 여기 등호가 양쪽이 다 살아있으니까. 맞아, 0이 되는 게 양쪽이 다 살아있으니까 안 헷갈리는데 요렇게 같은 방향이 돼버리면 이제 얘를 빼먹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생긴다. 이런 거 조심.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자주 나오는 거는 자, 유리화. 자, 이 유리화 계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원 수열 문제야. 근데 요 단원에서 자주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유리화 계산 한 번 해서 끝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연속해서 유리화 해가지고 중간 날아가게 하고 맨 앞맨들만 남기는 꼴. 원래 수열에서 많이 봤던 거지. 수열의 합에서. 시그마에서. 근데 여기 단원에서도 자주 나온다. 물론 뭐도 자주 나오냐? 유리식에서 부분무수 문제도 자주 나온다. 오케이? 그러니까 수원 수열 시그마 단원에서 나오던 유리화 문제나 부분무수 문제는 여기도 자주 나온다. 사실 내부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1학년 담당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꼭 그런 걸 시험에 내더라고. 시중교재도 간혹 있고 교과서에도 간혹 있어.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온다. 자, 아무튼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아, 부분무수는 기억하냐? 부분무수는 지난 시간에 사실 유리식 하면서 설명해줬어야 되는 거기는 한데 잠깐만. 올림푸스 유형편에 부분무수 유형이 있었냐? 지난 시간 숙제로 나간 부분에 유리식에서 있었네.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네. 거기가 딱히 별표 쳐준 사람 없었으니까. 자, 어쨌든 자, 유리화 문제 자주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무리 함수로 가보자. 자, 그럼 무리 함수는 처음에 시작할 때 y는 뿔마 루트 뿔마 x 이거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계수들 붙고, 오케이? 계수들 붙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다. 어이쿠, 쓰리가 위에서 막 쓰러져. 자, 무리함수는 서로 무슨 2차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가 되는 구조거든요.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은 y제곱은 x나 또는 y제곱이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케이? 서로 이제 y는 x 대칭으로다가 2차 함수 그래프랑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자, 그게 부호에 따라서 자, 시작은 처음에 다 원점 0,0에서 시작을 해. 자,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는 게 y는 루트 x. 뿔뿔이 4분면 판단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지, 그치? 오케이? x도 뿔, y도 뿔이면 1,4분면이잖아. 맞지? 그럼 그래프가 1,4분면으로 그려지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넘어가는 게 누구냐? y는 루트 마이너스 x.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요렇게 넘어가는 게 y는 루트 마이너스 x.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넘어오는 게 y는 마이너스 루트 x.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사실 느낌은 어떤 거냐면 y 앞에 마이너스 찍었다라는 느낌이야. 이해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x축 대칭으로 y값이 음수가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게 누구냐?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오케이? 이렇게 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방향 중에 좌우를 갖다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방향은 되게 상식적인 방향입니다. 플러스면 우예요. 마이너스면 좌입니다.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얘는 뭘 결정하게 돼 있냐? 상하를 결정하게 돼 있다. 오케이? 요것도 상식적인 방향입니다. 플러스면 상이에요. 마이너스면 하고요. 이해되니? 요게 답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이제 개수를 갖다가 붙여서 모양을 갖다가 바꿔주게 될 때 y는
뿔마 루트 ax 정도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해. 그러니까 뿔이나 마는 미리 좀 결정되어 있는 느낌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여기까지 문자를 붙이면 너무 좀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발전하는 모양은 어떻게 발전하게 돼 있냐? y는 뿔마 루트 a x마 p 플러스 q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겠지.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다 보니까 점 p, q가 결국 기준이 되는 그래프를 그리는 시작하는 점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이름이 딱히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 이 점을 뭐라 한다라는 이름이 없어. 오케이. 근데 실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평행이동이 들어가게 되면 p, q가 되게 기준이 되는 점이 될 거야. 오케이. 거기서 여기 부호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정의역이 이렇게 생겼으면 치역이 어떻게 되게 이렇게 물어보거나 치역이 이렇게 생겼으면 정의역이 어떻게 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별 말이 없으면 루트 내부를 0 이상으로 만드는 걸로 정의역. 오케이. 그 다음에 전체 y는 q를 기준으로 뿔이면 q 이상, 마면은 q 이하로 치역이 만들어지게 돼 있다. 이래니 y가 q 이상이 되거나 y가 q 이하가 되는 걸로 치역이 만들어지게 돼 있다. 오케이. 자, 특히나 무리함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를 구할 때 정의역과 치역 바꿔주는 걸 갖다가 반드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그걸 바꾸는 거 지난 시간에 공식화도 했는데 걔는 식이 자연스럽게 정의역 치역을 얘기하는 모형으로 바뀌어. 오케이. 근데 이제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결국 무슨 함수가 되겠어?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2차 함수가 된다고. 이 그래프 그리면서 시작하면 되겠잖아. 2차 함수는 서로 y는 x이나. 오케이? 그러면은 2차 함수는 원래 별말 없으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거든. 그런데 이 녀석은 역함수를 구했을 때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될 수가 없어. 2차 함수 그래프 중에 2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으면 이 꼭지점 기준으로 이쪽만 쓰거나 이쪽만 쓰거나 둘 중에 하나만 쓰게 돼 있거든. 이해되시나요? 납득?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만 쓰거나 이쪽만 쓰거나 하나만 쓰는 상황이라서 꼭지점 기준으로 이하의 범위를 가지고 있게 되는지 정의역이 이상의 범위를 갖고 있게 되는지를 반드시 표기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식이 그냥 바로 말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예로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4 플러스 2 너무 2만 난무하냐? 3? 자, 요 정도로 해보자. 오케이. 자, 요렇게 생긴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먼저 정의역, 치역을 구해놔야 돼. 무리함수는 반드시. 오케이.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정의역은 어떻게 생기냐? 이 루트 내부가 0 이상으로 찾는다고 그랬지? 이 루트 내부 0 이상이면 x가? x가 2 이상. 자, 그 다음에 치역은 여기 3을 기준으로 이 앞에가 마이너스 이하야. y는 3이야. 원래는 집합으로 쓰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좀 생각해서 썼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바로 x는 마이너스 루트 2y 마이너스 4 풀 3. 자, 이게 일반적인 교재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에 난 이렇게 만들어두고 시작한다고 이걸 y 눈으로 성공이다 이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그때 이 녀석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0의 여기 x는 3이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오케이. 치 여기 y는 2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자, 물론 이거 답을 쓸 때 치역까지 써야 되는 경우는 잘 없어. 그런데 x가 3이야라고 하는 건 반드시 써줘야 돼. 차이점이 뭐냐면 치역은 식이 말을 하게 돼 있어. 자동으로. 근데 정역은 식이 말을 못한다. 오케이. 자, 실제로 구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자, 루트 2y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양변 제곱해서 2y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그럼 y는 2분의 1 x 마 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범위 제한 같은 거 안 걸어도 y는 자연스럽게 2 이상이야. 맞니? 식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니까는 얘는 굳이 안 써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식은 x가 3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강제하는 식이 아니라고. 이해되니? 별말아서 이거는 정역이 실수 전범이 된단 말이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무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하게 됐을 때 반드시 범위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가 좀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야. 유리함수는 역함수가 할 때 굳이 안 써줘도 돼. 식이 다 얘기하거든. 식이 정역이보다 치역이보다 다 얘기를 해. 그런데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가 되면서 식이 다 말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따로 표기를 해줘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서술형 같은 경우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요거 빼먹으면 바로 감점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특히 대강고 하는 사람은 더 신경 써야 돼. 대강고는 어가를 많이 하는 학교라. 서술형 채점에서.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무리함수 쪽에서 중요한 개념들은 해놓은 거 없고 나머지는 유형적인 얘기인데 문제 유형 푸는 거는 다들 잘 풀 것 같으니까 좀 미리 설명하지는 않기로 하고 일단 숙제를 해보면 안 되는 것들 질문하기로 하고. 자, 지난 시간에 봤던 테스트가 결과가 너무 참혹해서 이건 아니고 이거 네, 저희는 세시 문제 하나 줄게요. 네, 공주님 거. 네. 거. 결과가 매우 참혹했다. 자, 1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시험 지금 와 있는 4명 중에 3명만 시험을 보았고 한 명은 지금 그냥 설명을 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는 3명 중에 1명은 1번을 맞았고 2명은 틀렸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실제로 맞은 사람이 전체에서 2명밖에 없기 때문에 1번은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보면 내가 볼 때는 이번 시험에서 1번이 가장 어렵지 않았나. 자, 다음은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이가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소수가 n을 나누지 않으면 n은 소수이다. 자,
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증명한 것이다 하고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귀류법 증명을 하였습니다. 귀류법 증명. 자, 그냥 증명하기 힘드니까 이제 귀류법으로 증명한 건데, 실제로 이 녀석은 소수 구분하는데 자주 쓰입니다. 오케이? 소수를 구분하는데 자주 쓰이는 내용이에요. 자, 결론을 부정하여 n이 소수가 아니다. 자, 라고 가정을 하면 n은 L 곱하기 M 둘 다 1이 아닌, 오케이? 둘 다 1이 아닌 자연수 1보다 큰 자연수 L과 M이 존재해야만 한다. 상식적이지? 얘가 소수가 아니면은 1이 아닌 두수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 L을 나누는 한 소수 P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소인수 중에 하나 P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소인수 중에 하나 P. 자, 그 다음에 M에서는 그 역할을 Q. 자, 라고 하면 PQ는 LM을 나눈다. 그러니까 약수가 된다는 뜻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L하고 M하고 이렇게 곱해놓은 수의 약수가 된다는 얘기지, PQ가. 맞지?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그러므로 PQ는 N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니까 이게 P가 L의 소인수면 P가 L 이하지. 맞지? 그러니까 L이 소수인 경우까지 포함해서.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Q가 M의 소인수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Q도 M 이하지. 맞니? 자, 문제에서 요렇게 바로 써놨는데 과정은 이거야. P는 L 이하고 Q도 M 이하니까 PQ는 LM 이하고 요게 지금 N이라고 하는 거지. 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문제가 좀 생략을 해놓은 거죠, 이 과정을.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자, 문제에서 P가 루트 N보다 크고 Q도 루트 N보다 크면,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상황이면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나눌 수 있는 상황이면 P하고 Q를 곱한 게 N보다 크게 되니까 모순이다. 그러니까 처음 설정은 이 PQ가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 요렇게 만들어지는 걸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 소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PQ가 N보다 커지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지금 모순이 생겼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루트 N보다 커지는 PQ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니까 P도 루트 N 이하, Q 루트 N 이하에서 얘가 잘못됐다 라고 했으니까 또는 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오케이? 얘네들이 이고로 설정을 해서 요렇게 되면 모순이 나왔으니까 요렇게 또는, 이건 작은 귀류법 하나가 지금 들어간 거야. 전체 귀류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해되니? 전체 귀류법을 위해서 작은 귀류법 하나를 만들어내가지고 얘네 둘이 동시에 루트 n보다 클 수는 없다 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P는 루트 n 이하 또는 Q는 루트 n 이하. 이해되니? 자,
그럼 요렇게 나오면 자 n의 약수 중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가 존재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했더니 가정, 이 전체 비례법이 지금 완성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소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소수가 존재한다가 돼버린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걸로 전체 가정의 모순이 만들어져서 전체 기류법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과정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자, 어쨌든 그럼 여기에 문제의 박스를 친 자리는 여기, 그러니까 문제의 맥락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라는 걸 캐치를 해야. 오케이? 그러니까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 전체 기류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좀 작은 기류법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 자체가. 오케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1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2번은 2번, 3번 칠판 설명 안 해도 되겠고 4번은 보자. 봐야 돼? 왜 틀렸지? 4번을 왜 틀렸냐? 4번은 안 틀릴 만한 문제들을 틀렸네. x는 1보다 크고 x 더하기 x-1분의 9.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다? 조연아, 요거 최소값 구하려면 뭐 써야 돼? 그렇지, 산술계를 써야 되지. 자, 근데 이거 그대로 들어가면 돼, 안 돼? 그대로 들어가면 답이 없어. 모양을 맞춰줘야 돼. 어떻게 되게? 곱하면 약분되게. 이해되니? 그럼 곱하면 약분되게 만들려고 할 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없애버릴 수 있냐? 그렇게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만들어줘야 돼.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x-1 더하기 x-분의 9 하면 뒤에 플러스 1을 같은 식이 되잖아. 맞지? 그러면은 요만큼만 산술기하에 집어넣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상이다 2루트 하고 들어가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플러스 1은 뒤에 따라오고 요 안에? 범준아 요 안에? 그렇지.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게 얼마냐? 얼마냐? 7이요. 요게 문제가 말하는 것 중에 m이죠, m. 맞니? 네. 최소값 m. 자, 그럼 그때 x값은 어떻게 찾아? 대입해요. 대입해요? 여기 가서 능칠해서 풀어? 보통은 그거보다는 얘랑 같다는 등호 성립 조건을 이용하지.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랑 같을 때다. 이해되니? 그럼 얘가 x-1의 제곱은 9를 거쳐서 x가 1보다 크니까 x마일이 양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x마일이 뿔마 3 중에 3이 되어야 되고, 오케이? 그걸로 x는 4가 나오고 이게 문제가 말하는 n 더했다. 이해되니? 자, 얘를 갖다가 이 모양을 안 맞추고 그대로 산술기가 들어가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최소값이 안 나와요. 성립하는 부등식이지만 최소값은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얘를 갖다가 그냥 요렇게 해서 이 루트 x-분의 9x 그러면 성립은 해. 근데 성립해봤자 우리가 원하는 건 못 구해. 이해되니? 이 부등식은 성립하는 부등식이지만 최소값은 구할 수가 없다. 이해되니? 다들 납득? 오케이.
오케이. 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5번이 여기 있는 사람 기준으로 2명. 그럼 1번이랑 마찬가지네. 이 올림푸스 유형편에 나온 문제 정도로는 충분히 다 맞췄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틀렸어. 얘를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x 더하기 2y의 최대 빼기 최소 차가 10이면 양수 a의 값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현동아 뭘 이용해야 되겠니? 그렇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야 되지. 자 그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만들 거라고 하면 일단 요렇게 가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가로 2개 중에 하나에다가 몇 차를 집어넣냐? 2차를 집어넣어. 1차는 우변에 있는 가로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이 좌변에 있는 가로를 쓸 거라고 하면 왼쪽에다 서 오른쪽에다 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통 오른쪽에 많이 넣어. 자 1차는 일로 들어가야 돼. x 플러스 2y. 자 그럼 이 왼쪽에 있는 가로를 갖다 어떻게 채우겠느냐? 여기 x 앞에 계수가 1, 그럼 여기서 1의 제곱. 자 여기 y 앞에 계수가 그럼 여기 2의 제곱. 옆에 됐니?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야 지금? 좌변이? 좌변이 5a지. 맞아. 그럼 이걸로다가 x 플러스 2y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5a 루트 5a 요렇게 됐다. 이게 최대, 이게 최소야. 차라고 하면은 2 루트 5a가 될 거고 요게 문제에서 10이라고 했다. 이해되니? 그럼 찾고자 하는 a는? 봄준아 a는? a는 20. 네? 뭐라고? 아, 정신 안 차릴래? 뭐요? 5요. 자, 요렇게 5번 해결해 봤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6번. 그러니까 코시 슈퍼르츠 부등식 사용법을 다 까먹어서 (5번과) (6번을) 연속으로 틀린 거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자 똑같은 요령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쪽에 x 더하기 2y 더하기 2z 자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여긴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제이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니?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그렇지.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좌변이 지금 얼마가 될 거냐면은 9 곱하기 16 이렇게 될 거지. 맞아. 그럼 이게 x 더하기 2y 더하기 2z의 범위가 이상 이하로 3, 4, 12 마이너스 12. 자 이렇게 떨어진다. 이해되니? 자 문제가 말하는 것은 최대값이었으니까 이대로 12.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는 코시 슈퍼르츠 부등식 쓰는 요령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7번. 7번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2명이 필요해서. 자, 큰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길이 20m 철사, 길이 20m 철사를 가지고 지금 이런 그림 모양으로 땅을 구분지었다. 큰 직사각형 모양의 땅 넓이가 최대일 때 큰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둘레의 길이는, 자, 넓이 최대 그때 둘레를 물어봤다. 자, 그럼 요런 문제를 만들게 됐을 때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를 따로 잡지 않습니다. 따로 잡지 않는다. 오케이. 한 방에 x. 오케이. 자, 그리고 요렇게가 y. 자, 그럼 여기서 이 x랑 y를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면 20m를 만들어야 되는데, 철사 20m. 오케이. 그럼 철사 20m를 만들 때 x가 몇 개 들어가지? 철사 20m 만들 때 x 몇 개 들어가? 2개? 그치, 2개 들어가지. y는 몇 개 들어가? 4개? 그치, 4개가 들어가는 거지. 해서 얼마다? 20m. 그렇지. 자, 그럼 이걸로다가 x 더하기 2y는 10. 요게 됐니?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 모양의 땅, 큰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는 지금 이렇게 문자 설정해둔 상태로 넓이를 표현한 거야 지금. XY. 그렇지, 넓이는 xy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모양 알아보라는 거냐. 여기는 합이야, 여기는 곱이야.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구하려면 뭘 쓴다? 산술. 그렇지, 이게 산술기가 쓸 조건이다 이거야. 이해되니? 자, 그런데 문제가 넓이 최대 값을 물어봤어? 넓이 최대 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때 둘레를 물어봤지. 네. 그러니까 산술기가 다 쓸 필요가 없어. 뭐만 기억하면 되냐? 아까 봤던 등호성립 조건만 기억하면 돼. 오케이. 등호성립 조건은 뭐였냐? 얘하고 얘하고 어떨 때? 틀 때. 같을 때. 그러니까 x는 이 y를 가지고 어디 갔어? 얘랑 연립을 해서 그때 x가 y 값을 구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2y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x는 5, y는 2분의 5.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둘레는 뭐가 돼? 둘레는 2x 더하기 2y잖아. 큰 직사각형의 둘레는 맞니? 얼마야? 근데 얼마야? 아, 2분의 20. x는 5고 y는 2분의 5고 둘레는 2x 더하기 2y잖아. 여기다 5 넣고 여기다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10 더하기 5잖아. 이해돼? 형동이 실제로 여기가 약한가? 네, 저 넓이 있어. 아니. 문제의 목적은 둘레잖아. 그러니까 넓이 xy, 내가 넓이 xy를 물어본 게 아니었는데 수업을 집중해서 안 듣고 있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자 8번은 됐고, 그 다음에 9번이 됐고, 그 다음에 10번
10번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맞았는데 그게 전멸이네. 자, 모든 실수 x가 돼요. 부등식. 자,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y 뿔 b는 0 이상 모든 실수 xy에서 성립. a, b도 실수고요. a 뿔 b 최소. a 뿔 b 최소. 연동아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돼? 모르겠어 전혀. 제이야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돼? 제이도 모르겠어? 몰라? 재현아 어떻게 접근해야 돼? 떠오르는 거 없어? 응. 범죄 어떻게 풀었어? 모르겠어? 어떻게 풀지? 너는 답을 유일하게 맞았던데 모르겠어? 찍어서 맞은 건가? 푼거 같긴 한데. 푼 것 같긴 한데. 자, 방향으로 크게 나눠 두 개입니다. 방향으로 크게 나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 오케이. 요런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가? 오케이.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는 방이 안 보여. 오케이. 이게 보이는 유형은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보이는 유형에서. 안 보이잖아. 그럼 어떡하냐? 1단계는 내림차순 정리를 해. 2단계는 판별식을 써. 그러니까 보통은 2번이 많이 쓰는 방법이야. 알아보기 힘들게 나오는 경우가 좀 더 일반적이야. 자, 의미를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면, 자, 얘를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했다고 하자. 그러면은 x제곱에 플러스 2y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뿔b 0 이상. 이렇게 됐니? 그럼 얘는 뭐로 보겠다는 얘기냐면 얘를 지금 x에 대한 2차 분식으로 먼저 보겠다는 뜻이야. x에 대한 2차 분식. 그러면은 x에 대한 이 2차 분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을 보게 돼 있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됐니? 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갖다가 보자라고 하면은 4y제곱 마이너스 4ay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y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4b. 얘가 0보다 어째야 돼?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요 판별식이 어째야 되냐? 0이 돼야 돼요. 예? 아닌데. 0, 2가 0 이하가 돼야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렇게 날아가고, 자, 남은 부등식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y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b 0 이하 이렇게 됐지. 맞아. 그런데 y도 모든 실수잖아. 맞지?
그럼 모든 실수에서 이제 이번에는 이부등식이 성립해야 돼. 근데 얘네 몇 차야? 1차지. 1차가 항상 성립하려면 여기 1차항이 어떻게 돼야 돼? 영어여야 돼요? 날아가 버려야 돼. 오케이. 날아가 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은 남아있는 요 부등식이잖아. 네. 요게 성립해야 돼. 네. 이해되니? 자, 그럼 얘가 날아가려면 A가 얼마? 마이너스 2. 그치. 그러니까는 A는 마이너스 2가 확정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럼 요게 성립하자라고 했을 때 A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그러면은 4마 4B가 0 이하 이렇게 되잖아. 네. 맞니? 그러면은 B는 1 이상이지. 네. 오케이. 네. 그래서 A 뿔 B의 최소 그러면 이렇게 둘이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야. 이해되시나요? 자, 문제에 따라서는 여기도 2차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오케이. 이 판별식 부등식도 2차 부등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럼 거기서는 또 판별식을 봐야 되는 거지. 판별식 D는 0을 한 번 더 하게 돼 있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았대? 근데 얘처럼 1차로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1차항 날아가고 나머지 성립. 이해되니? 오케이. 1차 날아가고 나머지 성립. 이렇게 마무리되는 꼴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마무리되려면 여기처럼 2차가 반드시 날아가는 구조가 필요해. 그거는 문제가 계속 만들기 나름인 거거든. 오케이. 안 날아가면 2차로 마무리되는 거고 날아가게 되면 1차로 마무리가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절대 부등식 쪽이 많이 약함. 많이들 까먹었음. 자, 10번 푸는 요령 처음 보냐? 분명히 처음 보는 건 아닐 텐데 듣고 다니 본 적 있는 거 맞니? 본 적은 있어요. 듣고 다니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일단은 요거 시험지 풀이 요 정도 해두고 동마 중에도 아직도 안 와? 그러면 시험을 갖다가 부담임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지금 내가 시험을 보려면 내가 시험을 보려면 6시 15분 정도부터는 봐야 60분을 보고 걷고 뭔가 정리하는 시간 좀 요렇게 들어가겠는데 지금 원래 우리 오늘 쉬는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지금 쉬는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문제 풀면서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시간을 잠깐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 되면 그때 시험을 보도록 합시다. 아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을 갖다 부담임 선생님한테 넘겨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진도 예제풀이를 좀 하도록 합시다. 애들이 그 시간까지 안 오면. 자, 그러면은 지금 그냥 쉬는 시간을 좀 할게요.